모닝체크 오늘은 4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SK하이닉스 얘기를 좀 해드려야죠. 예, 4분기 전체 상장사 영업이 1위, 8조를 넘겼으니까요. 1위를 차지했고 이제 이 얘기는 결국 이제 삼성전자보다 영업이 훨씬 더 많이 나온다. 삼성전자가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이제 휴대폰이라든가 가전부문 다 합친 것보다도 영업이 더 나온다. 분기 기준으로. 그런 얘기가 되겠고 어제 주가 말씀대로 3.4% 이제 올랐고요. HBM 시장 우위로 사상 최실적을 달성했다. 예, 역시 예상한 대로입니다. 작년 매출도 66조까지 올라갔고 영업이익도 23조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SK하이닉스 실적은 1분기부터 시작해서 2분기,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계속 급증을 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앞서 이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도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이게 이제 계속 이제 현실화가 되고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결국 이제 이런 추세가 이제 올해는 1분기부터 이제 올라간 추세가 2분기, 3분기, 4분기로 간다 그러면 SK하이닉스의 올해 실적, 2025년 실적은 또 한 번 또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으로 또 충분히 예상이 되는 대목이다. 또 이렇게 또 대장주인 SK하이닉스가 이렇게 잘 나가게 되면 SK하이닉스의 HBM 서플라이 체인에 있는 또 다른 이 소부장 업체들의 역시 실적도 당연히 뒤따라서 기대가 된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체크장 가보겠습니다. 예, 오늘 두 번째는 고려아연 얘기입니다. 오늘 임시주총회 열리고요. 이 새 이제 관련된 이제 인사들 사진도 있고요. 집중투표제는 무산이 됐고 그래서 MBK 측의 유리한 국면으로 좀 가는 상황에서 막판에 또 변수가 하나 생겼습니다. 어제 고려아연 측이 손자 회사인 SMC라는 회사를 동원을 해서 영풍의 지분 10.3%를 전격적으로 인수를 했거든요. 또 고려아연이 갖고 있던 영풍 지분도 이쪽에다 넘겼고요. 그래서 어쨌든 고려아연과 영풍이 각각 고려아연은 영풍의 지분을 10.3%, 영풍은 고려아연의 지분을 잘 아시는 것처럼 25%가 넘게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1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회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왜 최윤범 회장 측의 마지막 승부수다라는 생각이 드냐면 이게 상법상 상호주 제한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최 회장 측이 활용을 좀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서로 지분을 10% 이상 갖고 있는 회사들은 서로에 대해서 의결권 행사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영풍이 지금 25% 고려아연에 대한 지분을 갖고 있고 집중투표제 무산으로 일단 그냥 단순 표계산으로 했을 때 47%에 가까운 지분을 영풍 측, MBK 측에서 갖고 있거든요. 최인범 회장 측은 39%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러니까 대략 7%포인트의 차이를 최 회장 측에서는 이렇게 넘어서기가 어렵죠. 그런데 그 중에 25%가 바로 이 영풍이 갖고 있는 고려아연 지분이기 때문에 이거 25%가 의결권 행사를 못하게 된다 그러면 이 MBK 측의 지분은 갑자기 46%에서 20% 초반으로 줄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어쨌든 이 마지막 승부수를 던져서 어제 영풍 같은 경우 주가가 43만 원까지 5% 넘게 올랐는데 이게 단순히 주가가 올랐던 게 영풍이 그러니까 MBK 측이 우위를 잡았다라는 것 때문에 올랐던 게 아니라 결국은 어제 지분을 고려아연 측에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사들인 영향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MBK 측에서 이제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이거는 이제 공정거래법상 위반이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손자회사 이번에 영풍 지분을 인수했던 고려아연의 손자회사인 SMC라는 회사가 외국 기업이다. 그래서 해당 사항이 안 된다 이렇게 좀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오늘 임시중에서 이 부분 때문에 이 상호주 제한제도 때문에 만약에 최 회장 측이 승리를 한다고 그러면 또 MBK 측은 당연히 또 가처분 소송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서 이렇게 되면 또 주가에도 또 여러 가지로 또 변동성이 좀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섹터 가보겠습니다. 예, 자동차주 얘기인데요. 주가가 이렇게 어제 글로비스가 4% 넘게 오르는데 주가가 어제 괜찮았습니다. 사실 어제 시장 전체가 다 좋았기도 했죠. 자동차주는 전반적으로 트럼프의 리스크가 좀 여전히 드리워져 있는 그런 섹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좀 부진한 모습도 좀 나타나고 있고요. 이제 실적 시즌 때문에 이제 이 자동차주를 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 시점이 좀 된 건데요. 기본적으로 시장에서는 컨센서스가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현대차 쪽으로 이제 실적은 좀 괜찮을 거다 보고 있는데 투자 선호도로는 현대모비스, 글로비스, 기아 순으로 이렇게 좀 담고 있습니다. 또 이제 현대차가 이번에 적어도 1분기 동안에는 미국에서 전기차 보증을 받지 못한다는 부분도 이제 이미 기사화가 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현대차와 관련돼서 또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일단 현대차 입장은 2분기부터는 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즉 2분기부터는 현대차가 미국에서 파는 전기차가 보조금을 다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또 바로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다음 섹터 가볼까요? 예, 오늘 마지막 체크 사항은 트럼프의 그 파리 기후협약 탈퇴, 그다음에 전기차 의무화 폐지 등등등 이것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상당히 좀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죠. 실제로 주가도 좀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근데 어제 그 대표적인 이제 글로벌 이 회계 법인이죠. PwC에서 세미나 가진 내용을 좀 오늘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나온 내용들을 종합을 해보면요. 태양광이랑 원전 같은 경우, 원전이야 뭐 사실 뭐 최대 수혜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금리가 없지만 태양광 같은 경우 이미 미국에서 경제성을 갖춘 그런 이제 산업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 IRA를 폐지하지 않는 한, IRA를 폐기하지 않는 한 별 영향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좀 잠깐 이제 돌발 악재식으로 생각해서 좀 추락을 한 건데 이 부분을 잘 활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했고요. 다만 해상 풍력, 그다음에 이제 그린 수소라는 거는 풍력이라든가 태양광을 통해서 만들어낸 전기를 가지고 수소를 뽑아내는 그래서 만들어내는 이 수소를 그린 수소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친환경 수소죠. 이 그린 수소 쪽은 경제성이 떨어져서 타격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다음에 미국의 IRA 부분은 그다음에 그 AMPC죠. 세액공제 이런 부분들은 전면 폐지하기는 어려울 거다. 일부 축소라든가 기준이 강화될 부분이 있을 거다. 이렇게 좀 어제 전망이 좀 나왔습니다. 어쨌든 태양광이라든가 이 풍력 그다음에 전기차 관련된 2차 전지 이쪽이 상당히 좀 트럼프 취임 이후에 좀 타격이 좀 큰데요. 이런 식으로 좀 업계에서는 좀 바라보는 거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닝체크 마치겠습니다.